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가 그 홈 오피스 익스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특별한 사업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임대비가 비싸니까, 특히 이 대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뭐 임대료가 엄청 비싸죠.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이렇게 할 때 굳이 이 장소를 임대할 필요가 없다. 더구나 요새는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, 버추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홈 오피스 익스펜스라고 해서 집을 내가 사업체, 부분적으로 사업체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내가 집으로 사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어도 좋고, 아니면 내가 임대를 해서 한 달에 2,000불씩 하는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 해도 임대를 받는 분도 그 부분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잠깐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종종 있는데, 감사를 받게 되면은 이 홈 오피스가 조금 그러니까 IRS 감사원에 재량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판단, 느낌이라든가 정황에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. 즉, 이게 비즈니스용이 아니고 개인하고도 막 섞여 있는데, 그래서 안 되겠는데 하면은 그거 좀 난해합니다. 우리 집에 가서 보자. 한번 나하고 한 2, 3일 같이 사업 좀 해보자. 이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조금, 자료를 아니면 증거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.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Regular and Exclusive Use라는 것이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, 그 장소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온전히 비즈니스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몇 번 그 방에 가서 컴퓨터로 인보이스나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. 그건 정규적이 아니죠. 그냥 그래도 내가 특별히 출장 외근 나간 날 말고는 그래도 내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홈 오피스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래도 한 반나절씩이라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, 이렇게 레귤러 베이스.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라는 건 뭐냐면, 방을 하나 이제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 애들이 노는 장난감이 같이 있다든가, 아니면 TV가 있다든가, 아니면 소파가 있다든가, 그 필요에 따라서 손님 오면 그냥 저 집에 아는 사람 친척이 오면 같이 그냥 거기서 얘기도 한다든가,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. 온전히 100% 익스클루시브로 사무실, 비즈니스 퍼포즈로 쓰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찍어서 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. 비즈니스 컴퓨터와 비즈니스 관련 서적과 비즈니스 관계 서류와 파일 캐비넷,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좀 사진으로 많이 남겨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유리하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프린시펄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가 돼야 됩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, 내가 사무실은 따로 있는데 사무실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가끔 내가 사는 집 방 한 칸에 책상 놓고 그냥 일도 여기서 보고 해서, 실제로는 메인 비즈니스는 A라는 장소에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집에다가 책상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제받겠다? 아닙니다. 내가 갖고 있는 프린시펄 비즈니스가 다른 데 있다면 그것이 렌트고 이거는 아닙니다. 따라서 나는 다른 곳에 주된 임대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,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프린시펄 비즈니스 어드레스다 했을 때 허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옛날에입니다. 옛날에는 얘기는 뭐냐면 2018년 이전에, 이게 2018년 이전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새로운 세법 이전입니다. 그때는 employee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를 해서 가끔 내가 회사에서
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.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전화 연락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로 한국은 미국은 밤일 때 한국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놓고 컴퓨터에 놓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뭐 하고 작업을 밤에도 하고 뭐 그래서 저 경비를 빼기 위해서 홈오피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또 뭐 스태튜터리 엠플로이라 그래갖고 종업원이지만 실제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시가 W2폼에 표시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업원으로 간주되는 분들은 이제는 홈오피스 경비 내가 사업에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한다는 것을 빼기는 아마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나는 특별히 사업장이 없고 주인하고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집에서 일을 한다. 그럼 결국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해갖고 내가 임대료를 뺄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빼자 경비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홈오피스 공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Simplified dedu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Regular 일반적인 Actual Expense가 있습니다. 즉 Simplified라는 건 뭐냐면 스퀘어피트당 5불씩 해서 300 스퀘어피트까지 맥시멈이 그러니까 1,500불이 되는 거죠. 1년에 1,500불만 빼라 하는 게 Simplified 옵션입니다. 아니면 정말 그것보다 1,500불보다 더 클레임을 하고 싶으냐? 그러면 Actual Expense를 얘기하자 해서 뭐 예를 들어 전기비 그러니까 제가 100스퀘어피트의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100스퀘어피트에 한 20스퀘어피트를 쓰고 있다. 그럼 20스퀘어피트를 쓰게 되면 이제 10분의 2죠. 그러니까 20%가 되죠. 그러면 아파트 렌트비가 2,000불, 전기비 얼마, 전화비 얼마, 뭐 이런 거 해갖고 20%를 다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심플리파이드를 써서 1,500불을 빼는데 액츄얼리 다 해봐서 20%를 계산하니까 한 1,700불 나왔다. 그럼 200불 경비를 더 빼면 내가 30% 텍스 레이트라 그러면 60불 혜택을 보는데 60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액츄얼 익스펜스를 클레임하시는 분들은 영수증과 모든 것을 레코드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심플리파이드는 조금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스퀘어피트가 250 스퀘어피트에 5불씩 계산해서 뭐 1,000불 이렇게 계산되니까 특별히 내가 몇 스퀘어피트 쓰고 있는지만 계산이 되면 됩니다. 그러나 액츄얼은 내가 전화빌, 전기빌, 무슨 빌, 뭐 다 클레임하는 그 각종 빌마다 거기에 20%씩 공제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빌을,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하나 복잡해지고 두 번째 세금보고가 조금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시면서 회계사한테 맡기게 되고 또 특별히 심플리파이드보다는 이 액츄얼은 또 양식이라든가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회계사 비용도 또 지출됩니다. 과연 수지 타산이 60불 세이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는지 모를 때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냥 심플리파이드 옵션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그 액츄얼하고 심플리파이드를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만일에 렌트는 사당이 안 됩니다. 그러나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다 했을 때는 집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건 30년 되면 완전히 그냥 건물은 가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닳고 없어지는 그걸 마모되는 것을 비례해서 매년 경비로 빼게 해주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. 감가상각 혜택을 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실 때는 그것이 다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
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의무적입니다. 감가상각은 나 그럼 안 해. 감가상각비 청구는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자동으로입니다. 내가 갖고 건물을 쓰거나 내가 기계를 쓰고 있으면 5년이면 5년에 마모되는 기계는 5,000불 줬으면 1,000불씩 빼 나가야 됩니다. 내가 그건 난 5,000불 안 빼고 그냥 놔둘 거야. 그거는 상관없습니다. 그러나 다만 그 경비 혜택에 대해서 감가상각 혜택에 대해서만 본인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손해입니다.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. 하다 보면은 결국 매년 2,000불씩 뺐다. 그래서 5년 지나면 10,000불이죠. 그럼 나중에 내 집을 팔았을 때 비록 나는 내 주택이기 때문에 두 부부이기 때문에 50만 불까지 이익금에 세금이 없지만 그 감가상각 혜택 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도로 뱉어내는 거죠. 그 대신에 내가 20%를 집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 집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100% 쓰고 있는 건 아니죠. 80%가 퍼스널로 쓰고 있고 20%가 쓰고 있는데 내가 20%를 임대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나중에 팔고 나서 이익금의 80%는 내 집으로 계산돼서 나는 50만 불에 그걸 빼고 계산하고 20%는 나는 영업용 임대업을 했기 때문에 20%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홈오피스로 쓴 경우에는 임대를 했던 것으로 간주가 안 되고 그냥 내가 100% 쓴 걸로 해서 특별히 임대했던 것처럼 뭐 퍼센트 나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팔았을 때 한 사람인 경우는 25만 불, 두 부부가 됐을 때는 50만 불까지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공제를 다 100% 받게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만일 내가 올해 이익금이 시작 창업하고 나서 100불밖에 안 나왔어요. 근데 내 홈 오피스 익스펜스가 1,000불이 나왔습니다. 그럼 나는 마이너스 900을 신고하느냐? 아니고 내가 홈오피스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올해 번 순수입까지밖에는 청구가 안 되는 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홈오피스를 보고하는 양식은 국세청 양식 8829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